지금 보시는 동영상은요, 대구교육대학교 지역 주민, 교직원, 교대생들을 위한 아우름 콘서트 3개의 콘서트 중에 첫 번째 콘서트입니다. 이 콘서트는요. 첫 번째 콘서트는 까미유 클로델이라는 프랑스의 여류 조각가, 그분의 이제 예술과 삶을 음악적으로 노래한 작품이 연주되는데, 다른,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니면 낭만 시기의 가곡하고는 달리 요새는 음악 속에 인문적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처럼 어떤 시각적인 예술 작품을 가사로 만들어서 그것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거여서 인문적인 이 매체를 많이 이제 좀 아우르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컨텐츠의 앞부분에는 까미유 클로델이라는 여류 작가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 컨텐츠를 이제 미술과 저희 교수님께서 이은주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셨고, 이어서 이제 저가 음악 연주를 할 건데 그 앞에 각 곡에 대한 해설을 약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영상을 보시면 밑에 자막이 나올 거라서 가사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시각적 작품을 음악적으로 얘기하는 이 음악 공연이기 때문에 각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두시고 감상을 하시면 훨씬 좋은 감상이 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음악을 듣고 즐기시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작품을 보시는 거고, 그 작품에 투영되어 있는 이 까미유 클로델이라는 여류 작곡가의 삶, 예술혼, 이런 것들을 전달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미리 얻고서 이제 감상을 하시면 훨씬 좋은 감상이 되시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Into the Fire, 까미유 클로델, 이게 이제 미국의 핵이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작품의 이름입니다. 이 핵이라는 작곡가가 원래는 이 까미유 클로델이라는 프랑스 영화를 보고서 이 여류 조각가에게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성 조각가에 대한 작품을 한번 작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곡을 하게 된 게 바로 까미유 클로델 Into the Fire입니다. 근데 이 여성에 대해서 이 해기가 지레짐작으로 쓴 게 아니라 가사를요, 진 슈어라는 작사가에게 의뢰를 해서 클로델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쓴 편지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내용과 또 말투와 이런 것들을 다 추출해내서 마치 그녀가 각각의 조각품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대화체로서 가사를 쓰고 그것을 이제 음악을 또 붙인 작품이 바로 Into the Fire, 까미유 클로델입니다. 이 작품은요, 큰 제목이 Into the Fire, 그러니까 까미유 클로델, 불 속으로. 이건 뭐냐면 이제 작곡가가 생각하기에 Into the Fire가 까미유 클로델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큰 명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요, 7개의 구분되어 있는 악장들이 있는데 그 모든 악장들은 까미유 클로델의 하나하나 조각 작품을 제목으로 하고 그 조각 작품에서 투영되는 까미유 클로델의 모습을 가사로 하고 음악적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 우리는 연가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 자체의 장르를 음악적인 모노드라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까미유 클로델이요, 이제 앞에 우리 이은주 교수님께서 이 예술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 요 악곡에서 이제 반영되는 그녀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상할 첫 곡은요, 프렐류드, 서곡이에요. 그래서 어웨이크닝, 자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악 4중주로만 연주가 될 텐데, 이 자각은 뭐냐면은 클로델이 나중에는 이제 로댕과의 실연이나 또 로댕으로 인한 뭐 사회적인 여러 압박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병이 이제 발현이 되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각이라는 이 곡은 까미유 클로델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는 거에서 음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곡을 들으시는 거는 이제 서서히 정신병원에서 현실을 자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곡이 로댕이라는 곡입니다. 이 로댕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전반적인 주제는 로댕과의 사랑의 실체를 이 여성이 깨닫게 되고
상실된 사랑을 노래를 하게 됩니다. 노래는 가사는 마치 이 여인이 자다가 깹니다. 근데 꿈속에서 마치 로댕에 안겨 있는 듯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있다가 깨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픈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미 상실된 사랑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투영되는 모습은 클로델은 로댕의 모습을, 로댕의 찬 모습, 진정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조각을 합니다. 이걸 조각을 하는데 아무리 조각을 해도 과연 갈등만 더 생기는 거죠. 과연 로댕이 나를 향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는가? 내가 원했던 사랑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가? 하면서 로댕에 대한 사랑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막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댕 작품, 지금 PPT에 보이는 작품을 잘 보시면은요, 눈썹이나 눈매, 이마 이런 것들이 매우 명확하지 않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로댕의 모습을 찾고자 조각을 했지만 여전히 당신은 어떤 사랑을 나한테 했던 것입니까? 여전히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상실된 사랑으로 인한 이 여성의 혼란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자, 근데 이 로댕에 바로 이어져서 라발스라는 작품이 음악적으로 연주가 될 거기 때문에 아까 서곡, 로댕, 라발스 이 세 곡을 연달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발스, 지금 조각에서 보시다시피 남녀가 이제 춤을 추고 끌어안고 춤을 추고 있는 작품입니다. 클로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성공한 작품 중에 하나고 또 가장 논란이 되는 작품이라고도 이제 일컬어지는데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청동으로 만들어진 고정된 것이지만 마치 돌고 있는 듯 매우 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까뮤 클로델의 작품의 뛰어남 중에 하나가 동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은 두 사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를 안고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누구도 어떠한 통제의 힘을 갖고 있지 않은 완벽한 균형감을 보여줍니다. 이 균형감은 둘의 사랑이 너무나 중독되어 있어서 서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이 끊임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 중독된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조각을 통해서 투영되는 모습은 로댕과의 사랑에 대한 행복한 기억의 모습인지 아니면 중독된 사랑, 그러나 이 중독됐기 때문에 이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클로델의 내면인지, 이것은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은 감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프렐류드, 로댕, 그리고 라발스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작품은 샤쿤탈라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뭔가 애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아주 윌링리 기대고 있는 모습이죠. 샤쿤탈라. 이 제목은요, 5세기 힌두 설화의 여주인공의 이름입니다. 5세기 힌두 설화에 이제 브라만이라는 제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샤쿤탈라라는 소녀를 만나게 해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 반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결혼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하루는 샤쿠탈라가 결혼 반지를 호수에 빠뜨려 버리게 되면서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샤쿤탈라와 결혼했었다라는 사실을 잊게 되는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샤쿤탈라가 궁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쫓겨난 샤쿤탈라는 숲에 숨어서 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궁에 살았을 때 임신한 아기겠죠. 그 왕의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부가 호수에서 반지를 발견해서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다시 그 반지를 받으면서 그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녀를 찾고 숲속에 있는 그녀를 찾고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해를 하고 둘이 이제 같이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설화를 이제 반영한 작품이 바로 이 샤쿤탈라라는 조각 작품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왕은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무릎 꿇은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고 있고 그녀는 그에게 이제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샤쿤탈라의 설화 자체는 해피엔딩인데요. 이 해기가 작곡한 음악 그리고 작사가 슈어의 작사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뭐냐 샤쿤탈라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로댕이 당신이 돌아와서 나의 사랑을 다시 구하더라도 이미 나는 죽은 영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좀 절절함이 있는 곡입니다. 조각에서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재해석의 이제 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샤쿤탈라의 설화, 그 가사 내용을 잘 음미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까미우 클로델의 그 가슴 절절한 애달픔이 잘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샤쿤탈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작품은 라푸티트 샤틀레는 꼬마 소녀 샤틀레는 아니면 나의 작은 샤틀레는 이 곡입니다. 이 흉상은요 6살짜리 어린아이의 흉상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조각 작품으로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머리입니다. 대리석이라는 게 워낙 딱딱해서 이게 아주 섬세한 표현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이 헤어스타일의 표현이 대리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뭐 최고의 그 섬세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까미유 클로델이 여성 조각가로서 그 뛰어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게 이 라푸티트 샤틀레느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이제 저는 이 곡이 아마 연주를 하면서 가장 가슴 절절했던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엄마하고 그래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작품이 완성된 것은요, 까미유 클로델이 로댕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로댕에게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편지를 쓴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로댕은 그 아이를 낳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녀가 이제 낙태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제 휴식을 위해서 휴가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까미유 클로델의 망상증이 시작된 걸로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에서 보면은요,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이 어린 나이, 이 돌로 된 대리석으로 된 어린아이 흉성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아이야,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자신의 아이라고 이 사람이 상상한다라는 것은 전주가 왈츠의 3박자 음악, 마치 자장가처럼 시작이 되면서 아이야, 내가 너 누군지 아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너를 흙으로 돌려보냈다. 나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피로써 흘려보낼 수 있었던지. 그래서 이제 나는 영원히 혼자고 내 주위에는 점토로 된 아이들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예술밖에 남은 것이 없는 좀 허망한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러나 중간 가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람들은 내가 밤에 떠난다. 내가 내 탑이 창문으로 나가는데 그때 빨간 우산을 쓰고 매달려서 나가고 숲에 불을 붙인다라고 이야기들을 남들은 한다. 뭐냐면 나는 아이조차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마녀다. 스스로에 대한 이제 뭐 자책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 홀로 남겨진 존재로서의 그 까미유 클로델의 모습이 반영되는 것이 바로 이 라푸티트 샤틀레느입니다. 그래서 전주부터 들으시면서 마치 클로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흉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이처럼 자신의 외로움과 자신의 고립됨을 토로하는 까미유 클로델의 모습입니다. 음악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요번에 감상하실 작품은요, 가십, 소문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작곡가가 일부러 영어 제목을 붙였는데 원래 프랑스어로는 레 코제즈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요, 이 형식을 타블로라고, 이제 축소용 타블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타블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장면을 아주 축소해서 압축감 있게 보여주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클로델이 타블로 형식으로 취한 이제 뭐 가장 혁신적인 계기가 되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클로델에 대해 처지에 대해서 참 상당히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이 사생활, 그러니까 로댕과의 관계가 이제 퍼블릭하게 대중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대중들의 시선을 받고 막 수군거림을 듣게 되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이 로댕의 후광을 입어서 많은 혜택을 보았고 로댕의 작품을 모방하면서 명성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제 비방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로댕의 작품은 점점 더 확장된 규모가 커지는 작품을 만들고 있을 때여서 클로델은 자신이 이 사람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라도 축소형으로 가게 된 시기가 바로 이 가십, 이 작품을 만들게 된 시기의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거, 이 가십, 소문이라는 작품, 왜 제목을 이렇게 붙여고 왜 이 모습이 나왔을까? 아마도 까미오 클로델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고립되어 있고 나는 여전히 어떤 비난의 대상이다. 점점 자신이 초라해지고 위축되는 모습 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사를 보시게 되면요, 마지막 Into the Fire, 불 속에서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이 불 속으로 던져져 버렸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십이라는 작품을 감상을 하실 텐데요. 타블로의 이 조그만 작품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가사를 들으시면서도 상상을 해보시면 훨씬 더 까미오 클로델의 고립됨을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작품은요, 라즈 뮤르라는 작품입니다. 성숙의 시기, 성숙의 나이. 그리고 여기에 이어져서 에필로그가 계속되면서 이제 이 음악회 동영상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까미오 클로델의 조각 작품에서 반영되는 까미오 클로델의 모습은 이 작품 이제 마지막 요 악장으로 끝나는 것이고, 마지막 작품은 에필로그인데, 요거는 이제 그녀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왔던 일화를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으로 남았을 가장 행복한 메모리로서 이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즈 뮤르라는 작품하고 뒤에 에필로그 같이 해설을 하고 그다음 음악회를 보시고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이제 로댕이 본 클로델의 가장 마지막 작품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기는요, 로댕이 클로델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이 다 이제 드러났다는데 굉장히 분노를 했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 로댕이 그 전에는 까미오 클로델에게 이제 재료를 살 수 있는 이제 재정적인 후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작품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여러 이제 후원을 했었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작품 의뢰도 막고 재정적인 후원도 끊었을 때, 그러니까 까미오 클로델을 배척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조차도 이걸 끝맺기까지가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어려움, 소문에 휩싸이고 비난을 받고 했던 가장 갈등의 시기였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작품을 잘 보시면요, 세 사람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는 한 여성이 가려고 하는 남성의 손을 잡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손이 잡혔지만 어디론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잘 보시면 뭔가 모호하지만 하나의 사람이 로댕을 안고 잡아 끌고 있습니다. 결국은 까미오 클로델의 가장 이제 예술가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고 끝을 맺는 그것들을 하나로 압축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달리는 여성은요, 까미오 클로델이고, 또 가고자 하는 이제 그녀를 손을 뿌리주고 가고자 하는 모습은 로댕이고, 로댕을 감싸고 같이 끌고 가려는 이 모호한 인물은 로댕의 약혼녀의 모습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실 로댕이 까미오 클로델을 후원하는 기간에도 이 약혼녀는 계속 유지가 됐고, 틀림없이 로댕의 입으로 까미오 클로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듭거듭 계속 얘기할 때도 여전히 약혼녀의 존재는 있었고, 결국 이 약혼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모습, 그 까미오 클로델 사랑의 본질, 그리고 이 여성의 삶의 가장 황금기와 또 그 황금기를 끝맺게 되는 그 모든 것의 그 핵심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작품은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1929년에 까미오 클로델이 이제 병원에 망상증 이런 걸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불쌍하게도 까미오 클로델이 약간 이제 정신병원에 가기 전에 약간 폭력적으로 됐었던 것 같은데, 동생이 까미오 클로델을 정신병원에 이제 넣고서 2년 후에 딱 한 번 보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방문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는 그닥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피해망상증이 있어서 누군가 나의 음식에 독을 탄다라는 피해망상증이 있어서 까미오 클로델에게는 스스로의 음식을 요리해서 먹도록 허용이 되어지는, 왜냐하면 다른 큰 이제 위험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까미오 클로델이 파리에서 지낼 때 스튜디오를 같이 썼던 젊은 시절에 스튜디오 메이트인 제시가 어디 가족여행을 가다가 들려서 클로델을 만납니다. 클로델이 너무너무 반가워하죠. 나를 기억해서 너무 좋고 반갑고, 그러다가 그 젊은 시절로 제시를 만났으니까 젊은 시절 자신이 막 작품을 막 열정적으로 활기차게 했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니 우리는 이러이러한 작품을 했었잖아 하고 열정으로 들떠서 막 그 시절을 얘기하다가 다시 현실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떠나려는 제시에게 고맙고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로댕과의 불화 이후로는 조각가로서의 까미오 클로델의 삶이 아니라 그냥 정신병원에서 삶을 유지하는 삶이었겠죠. 그래서 나를 기억해줘서 정말로 고맙다 라고 얘기하면서 흐느끼는 듯한 음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한번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아주 유연하고 부드러운 음악이 나오지만 제 귀에는 그게 더 슬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쓴 작곡가도 아마도 제시의 방문은, 그러니까 그녀의 그 젊었던 황금기를 회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던 제시의 방문이 아마 클로델이 죽기까지 기억할 수 있었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주미르 요거 또 다시 현악사중주 그다음 에필로그 들으시고 이 감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송 요 동영상은요 유튜브로 한번 접하실 수 있고 그다음 LMS 시스템에서 언제든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좋은 융합 콘서트, 좋은 문화예술적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라주미르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